이제 오늘 젤렌스키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침을 먹을 시간인데 인터넷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녹음 먼저 해야지. 녹음을 하는데 젤렌스키가 1978년 1월 25일 생이에요. 그리고 키우 유크레인 키우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의 운세를 카드로 먼저 보고 대대적인 제가 굉장히 많은 아우러 플래닛들이 전부 다 beginning of their 각도에 0도나 1도서부터 2도 각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 아우러 플래닛들 큰 대형 플래닛들이 그게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이놈은 우리나라의 아주 사악한 우리한테는 도움이 0.001도 안 됐던 자이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윤환용이가 자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이 자를 이용한 거예요. 서로 이용한 거예요. 젤렌스키도 윤환용이도 김명신 요년이 돌아다니면서 돈 챙기기 위해서 삼부통원이다 뭐다 주가 조작하고 요런 지랄들을 하기 위해서 원전도 거저 갖다가 팔아먹고 나라야 망하건 말건 나라 망하는 딜을 완전히 해놨다고요. 제가 어제 잊어버리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라이브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국가 간에 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말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 말들.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은 이 세상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궁하면은 찾는다 그랬어요.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만 듣지 마세요. 왜? 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가 뭘 알아요, 법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국가 간에 니네들이 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뭔가 불법적인 딜을 쳤다든지 공평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든지 그거 다 법적으로 걸리는 일들이에요. 국가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국제법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뭐 국가 간에 하면 안 돼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리딩을 할 때 진실이 드러난다 그랬었어요. 뭔가가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 틀림없어요. 체코하고 김명신이하고 사이에서 뭔가 불법적인 짓을 했다고요. 그게 드러나면 딜은 취소될 수도 있고 다시 다 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뭘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항상 불가능은 없고 예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도 우리나라를 탈탈 털어먹었어요. 사기꾼 년놈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이놈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놈도 우리나라의 거 털어갈 수 있는 걸 다 털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이에요. 이자가 완전히 자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바이든이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나 유크레인 전쟁에 그러자고 아프간 전쟁에 무기를 다 버리고 그냥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유크레인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들이 분명히 범죄 조직에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요.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바이든이. 근데 바이든도 이제 골로 가버렸어요. 늙은 치매 걸린 영감탱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꿈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과거로. 바이든과, 그런데도 뒤에서 바이든이 아직도 도와주고 있어요. 아직도 도와주고 있어요. 왜? 이해 타산이 있다는 소리죠. 뭔가 돈을 챙길 게 있다든지 전쟁 무기 장사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진실이 드러나요. 드러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규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거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어떤 범죄 이런 것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다시 드러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욕을 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어떤 일거리를 좀 몰아오는 것 같아요. 몰아서 뭘 시작을 하려고 또 이자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좀 대대적인 이게 나토에 가서 그러나? 그런데 굉장히 냉정한 어떤 결과,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 사람도. 또 세계 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하고 돌아다니겠죠. 꼴 보기 싫게. 꼴 보기 싫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 그런데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2023년부터 2044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2044년은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피어리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걸 치자면 2043년인데 이때는 권력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걸 뜻해요. 어디로 넘어가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왕성이 이 사람의 선사인에 이 사람이 어퀘어리였어요. 이 사람이. 물병자리라고 했죠. 태양이. 그래서 이 사람의 태양과 만나기 때문에 2025, 2026년까지 만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바람에 힘을 좀 얻은 거예요. 뺏긴 것 같지만 힘을 좀 얻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압박을 또 동시에 많이 받게 돼요. 전쟁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또는 올라가는 동시에 또 추락을 하는 그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2023, 2026년 사이인데 이거는 숨겨져 있는 적이에요. 숨어 있는 적. 숨어 있는 어떤 힘든 사건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11번째 집을 지나가요. 이거는 자기 동지의 집이에요. 동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 어떤 국가들, 또는 자기의 편들,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들. 근데 힘들단 소리예요. 그래서 우방들이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든지 윤환영이가 탄핵이 되면서 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바이든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힘들어졌죠. 그리고 나토도 역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쟁 끝내. 적당히 하고 끝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겉으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뒤로는 다 압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EU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단체들 내부에 다른 당이라든지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고립이 시작돼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집을 지나가는데 이거는 자기의 리더십의 자리죠. 그리고 갑자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나가기 올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6월달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2018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것은 뜻하지 않은 어떤 탈출, 또 혁명, 또 갑작스러운 변화,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지도자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떨어질 뻔하던 걸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26년, 내년 중반쯤 되면. 그래서 천왕성이 다시 역행하다가 다시 또 제미나이로 들어갈 때 이때 이 사람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클립스가 사냥자리와 천칭자리에서 2025년에도 벌어져요. 이거는 파트너십도 뜻하고 갈등도 뜻해요. 제가 이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2026년도에 올해는 뭐 거의 다 갔고, 그런데 명왕성이 이 사람 선 마지막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징 사인에 천왕성이 영향을 끼쳐요. 라이징 사인은 이 사람의 공공생활이죠. 퍼블릭 라이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아웃 플래닛들은 개인에게 아무 변화도 없이 절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 위치들은 이 사람의 자리가 쫓겨난다든지 또 자기가 원하든 자의든 타의든 자기 위치를 내려가야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도 자리에 있다면 권력을 다 뺏긴 뒤에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푸틴이 오히려 더 힘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젤렌스키보다. 근데 문제가 제가 푸틴 운세를 볼 때 뭔가 굉장히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망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편집을 하면서 아마도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끝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푸틴이 원하는 쪽으로 땅을 갈라치기, 푸틴이 원하는 것만큼 얻어먹고 전쟁이 휴전이 되는 거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뒤로 문제가 생겨요, 푸틴은. 근데 젤렌스키는 그 전에 이미 끝나버려요. 2025년도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지금부터죠. 명왕성이 젤렌스키의 태양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지도자를 뜻하는 태양이 지도자를 뜻해요. 리오잖아요. 리오를 관장하는 행성이 태양이에요. 근데 명왕성이 태양과 만난다? 이것은 변신을 뜻해요. Death and Rebirth라 그랬죠. 이 사람의 한 세기를 끝내게 되는, 아마도 올해 말쯤에 이 사람은 끝나게 될 거예요. 끝나는 것은. 그리고 2026년도에 천왕성과 명왕성이 이 사람을 완전히 언덕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도 그때쯤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크레인의 땅들을 빼앗기고 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끝나게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푸틴은 적어도 승전을 했다는 뭐 이렇게 좀 의기양양한 기간이 좀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뒤에는 죽게 돼요. 근데 젤렌스키가 제가 리딩을 해보니까 더 빨리 끝나요. 그리고 아마도 전쟁이 끝나고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그어지는 게 아닌가. 38선처럼 그렇게 휴전이 되는 게 아닌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러시아는, 그러면 젤렌스키는 오히려 그걸 바라겠죠. 휴전을. 왜? 나중에라도
그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종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ceasefire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찌됐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내가 승리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종전이 아니더라도 푸틴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다 나중에 와서 야금야금 또 먹어치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쪽을 다 봤을 때 푸틴을 보거나 젤렌스키를 보거나 둘 다 승리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도 후반부터 2026년도 사이에 휴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목이 날아가게 되겠죠. 땅도 뺏기고 네가 뭐하러 염치가 없었어.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 전쟁이 났다 그래요. 2026년도가 되면 이 사람하고 푸틴의 둘 다 대형, 그러니까 아랍 플래닛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대형의 권력을 재편성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힘을 잃고 푸틴은 더 기운을 조금 더 차릴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나마. 그렇지만 점성학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모든 것은 패턴이지 과학처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죠, 제가. 다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젤렌스키는 이제 푸틴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좀 리프레시를 해드리려고. 볼디미어, 이 사람도 볼디미어 젤렌스키네. 이 사람, 죄송합니다. 젤렌스키 운세를 보자면 명왕성이 이 사람의 태양과 만난다 그랬죠. 언제? 2025, 2026년 사이에. 이것은 변화, 또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쥐었다가 모두 잃게 되는, 혹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새로 태어난다든지, 하나는 죽고 하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이 이 사람의 미드헤븐 자리와 이몬코엘리 자리 엑시스에 90도 위치가 돼요. 2025년도에, 올해예요. 이 사람의 커리어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게 돼요. 이 영향이. 이 사람이 하는 지도자로서 결정을 짓는 일들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위치예요. 대중들이 바라볼 때 너는 실패했어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왕성이 2026년도에 이 사람의 상승 자리, 어센던트 자리와 만나게 돼요. 이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이 개인, 이 사람의 방향, 또 이 사람의 커리어, 이것을 뒤흔들어 놓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영향을 줘요. 2025년도에 에클립스가 있는데 이 사람의 달과 금성 자리에 다 위치에 올라앉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재평가하는 기간도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해 봤을 때, 플루로세런, 유라너스 다 봤을 때, 플루로세런, 유라너스를 본 게 아니라 위치를 봤을 때, 어떤 위치로 어떻게 각도가 되나 했을 때, 이것은 패턴으로 봤을 때 자리를 내려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가 되든지. 이게 제 카드 리딩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 확률이 있을 거예요. 이렇던 저렇던 자리를 지가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26년도 뒤에는 이 사람은 지도자 자리에 절대로 없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푸틴은 해왕성이 이 사람의 물고기 자리와 만나게 돼요. 물고기 자리와 만나는데 2026년도 이때 근데 세런 넵튠 컨정션은 러시아에게는 항상 대혁명의 영향을 가져다 준 위치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걸 왜 중요한 걸 내가 빼먹었는지 모르는데 세런 넵튠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는 물고기 자리에서 만날 때는 항상 러시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러시아 대혁명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간 스탈린이 끌려 내려왔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큰 일들이 있었던 영향을 끼치는 게 요 위치예요. 그래서 뭔가가 권력을 다시 재편집한다든지 재편성된다든지 그리고 뭔가가 해체가 된다든지 세런 넵튠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는 세런 넵튠의 만남이 이 사람의 천칭자리 선과 토성과 해왕성과 12번째 집에 들어가 있죠. 이걸 굉장히 세게 내리쳐요. 그리고 천왕성이 명왕성과 2025-2026년 사이에 90도 위치가 돼요. 이거는 어떤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밑에서부터 어떤 힘이 들고 치고 올라오는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내년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가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토성이 이 푸틴의 네이럴 플루로와 180도 위치예요. 이거는 올해가 그 위치예요. 힘을 뺏긴다든지 통제를 뺏기게 돼요. 힘이 아니라 통제를 뺏기게 되고 자기 위치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압박을 많이 받게 되고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지든지 자기 옆에 붙어있던 충성분자들이 흩어져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제를 뺏기게 되고 강제적으로 너 나가라 하는 영향이 들어가요. 이 사람도 역시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와요. 그리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체계적인 체제가 붕괴가 돼요. 소비에트 리더들이 무너져 내렸던 때와 똑같은 위치예요. 이게 푸틴이 젤렌스키보다도 더 극심하게 그리고 더 힘들게 땅바닥으로 내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다 사실은 옛날에 같은 나라였던 것도 있지만 젤렌스키는 어찌됐던 독재자는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던. 그렇지만 푸틴은 죄를 많이 저지른 게 있죠. 우리한테는 좋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두 사람 다에게 좋지 않은 해가 될 거예요. 내년은. 명왕성, 천왕성, 토성 이 행성들의 위치를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건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25년도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올 거라고 그 뒤로. 2024년도에 에클립스와 화성이 지나간 위치였기 때문에 올해 중반까지예요. 2024 후반부터 올해 중반까지는 전쟁이 그 클라이맥스를 치닫게 되죠. 그리고 내년 중반부터 죄송합니다. 올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2024년도 후반에는 에클립스와 화성의 트랜시스로 인해서 군사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클라이맥스를 이루었었어요. 2025년 올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젤렌스키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사람 개인적인 것보다도 윤환용이가 쫓겨가고 바이든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중반까지는 젤렌스키가 압박을 엄청 받게 돼요. 그러면서 너 빨리 종전해, 휴전해. 외국에서 더 밀어붙이게 되는 거. 우리나라랑 똑같은 1953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5 후반부터 2026년 사이에는 세런 넵튠 플루토의 위치로 인해서 두 지도자 둘 다 어쩌면은 어떤 식으로든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정치적인 체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2026년도 후반에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정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모든 것이 다 돼 있었다면 이제 힘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젤렌스키는 적어도 뭐 누가 죽인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너 내려가 해서 쫓겨날 수 있고, 푸틴은 내부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쿠데타가 벌어지는지.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런 넵튠 컨정션은 항상 러시아에 혁명을 불러왔어요. 굉장히 세런 넵튠 이 위치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도 이때였거든요. 러시아의 힘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죠. 그래서 전쟁은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세런 넵튠 얘기를 할 때 담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담이 무너지는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하나의 담은 무너져 내리고 어떤 하나의 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세런 넵튠 컨정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경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런은 어떤 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뜻한다면 넵튠은 그냥 국경이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죠. 젤렌스키가 자리 유지한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전쟁하려고 그래요.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강제로 밀어붙일 거예요. 너네 빨리 전쟁 끝내 막 이러겠죠. 끝내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 한단 말이에요. 뭐지 그게? 새로운 직업을 찾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든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이거는 누구지? 킹 오브 소울스. 이건 트럼프고. 푸틴이에요. 이 사람은 자리 관둘 확률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포탄만 다 갖다가 거저 쏟아 부어주고 돈 다 갖다 퍼주고 멍청이 같은 놈. 우리나라 군사 무기들도 그냥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빌려 쓰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저 공짜로. 완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렇게 싸지른 똥이 많고 이재명 정부가 이걸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다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일이 할 게 많은데 일을 조용하게 협조를 하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저 미친놈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 정치적인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느라고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범죄자들 척결하고 외교 문제도 빨리 해결하게 그냥 조용히 도움이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조국은 왜 만나요? 조혁당이잖아요. 출당하라 그래요. 빨리 해당 행위 다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왜 민주당에서 안 나가는데? 이유가 뭔데? 전쟁이 끝나게 되는지 볼게요. 전쟁이 끝나게 된다. 전쟁이 곧 끝난다. 와, 둘 다 안 하려고, 전쟁 끝내지 않으려고 둘 다. 근데 푸틴은 자기가 땅을 먹고 휴전이든 뭐든 하면 좋다 그러겠죠. 상관없어 이 사람한테는. Queen of Swords. 전쟁이 끝난다. 끝나게 되나 보네. 예,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Queen of Cups 여자는 누구지? 전쟁이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 세계 국가들이 빨리 전쟁 끝나라고 지금 막 압박들을 가하고 이러네요.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기는 사람도 없이 전쟁이 끝나요. 예. 누군가 승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마도 휴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협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적이 또 있었나요? 전쟁했다가 또 뭐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